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태국의 공포영화 랑종입니다. 랑종이 뭐냐면 태국어로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신내림 받아서 굿하는 그 무당 아시죠? 근데 이게 그냥 공포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힌 공포영화입니다.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있었죠. 이 영화도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찍혔는데 실제 다큐 제작진이 무당을 취재하다가 이상한 일을 겪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전반적으로 아주 땀띠나게 축축한 영화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오늘도 당연히 그렇듯 중간중간에 몇몇 포인트가 꽤나 잔인한 장면이 있기는 해요.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평소에 제가 리뷰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순한 맛이긴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화면이 열리면서 대사가 나오는데요. 태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랑종, 즉 무당을 주제로 다큐를 찍기 위해 태국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북동부의 이산 지역이라는 요 태국 산골 마을까지 오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배경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여러 명의 무당들을 접촉한 끝에 제작진은 한 명의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 취재팀이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인물은 이 이산 마을의 랑종, 그러니까 무당 님입니다. 이름이 님이에요. 님이 설명하기를 이 마을 이산 지역은 진짜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귀신을 믿어왔으며 그 귀신이라는 거는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벌어지는 온갖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모두 그냥 귀신이다. 모두 귀신이라고 부른다. 이럽니다. 하얀 소복 입고 우리가 알듯이 뭐 산발머리를 한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런 비주얼만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느 날 떨어지는 번개라든지 아니면 시체를 파먹는 벌레, 넓게 보면 숲, 아니면 뭐 산, 자연 모든 곳에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님은 자기가 이 바얀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얀 신은 카테고리가 어디로 분류되느냐 하면 조상신이면서 동시에 이산 지역을 이산 지역을 오랫동안 수호해온 선하고 강한 힘을 가진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요 무당 님은 선한 수호신인 요 바얀 신에게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거죠. 그러고서 무당이 된 겁니다. 우리 주인공 님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아주 인상부터 소박한 느낌이죠. 딱 봐도 선역 포지션입니다. 뭐 신비롭게 포장하거나 이상하게 굴지도 않고 진짜 마을 아주머니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얘기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느낌? 중간중간 취재팀이 뭐 미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도 장난도 쳐주면서 아유, 그런 거 했으면 내가 진작에 무당 때려치고 뭐 다른 거 했지 뭐 이러면서 되게 호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바얀신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있었어요. 사람들 여기 보세요. 수두룩 빽빽 모여가지고 요 깊은 산속, 요 바위 틈에서 바얀신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관이 좀 더 나오는데 요 바얀신은 대대로 요 님의 집안 여자들에게만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할머니, 이모, 그리고 님의 언니 노이에게 신내림이 내려왔고 그 다음 차례로 님이 무당이 되었네요. 중간에 살짝 설명을 하기로는 왜인지 모르게 님의 언니, 요 노이는 무당이 되길 거부했다라고 하네요. 뭐 아무튼 님은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영험한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뭐 기륭을 묻고 병이나 복을 물으러 올 때 곧잘 나서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마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을의 어떤 아재가 지가 무슨 무덤에서 뱀 같은 거 주워다가 뱀술 먹었더니 기력이 한참 빠졌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뭐 계란 들고서 마사지 해주고 뭐 좀 뭐 굿 비슷한 거겠죠? 조치를 취해주더니 바로 해결을 해버리네요. 그렇게 님에 대한 취재가 이어지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형부, 그러니까 님의 언니의 남편이죠. 형부 위롯이라는 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아까 그 무당이 되길 거부했다는 언니 노이의 남편 위롯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님이 해주는데 형부네 집안은 다 안 좋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형부의 할아버지는 운영하던 공장의 인부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고 형부의 아버지는
보험금 받겠다고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걸려가지고 약 먹고 자살을 하고, 이건 좀 레전드긴 하네요. 큰아들 맥은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불길한 얘기들을 하던 와중 도로 한가운데에 웬 개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걸 발견해요. 장례식장 가는 길이 뭔가 미심쩍죠. 님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기만 하고 이렇게 여차저차 장례식에 도착하네요. 장례식장에 참석한 님, 여기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큰오빠인 만잇, 아까 무당을 거부했다던, 그리고 언니 노이의 딸 밍입니다. 그러니까 밍은 님에게 있어서 조카인 거죠.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주인공 님과 님의 큰오빠 만잇, 그리고 님의 언니인 노이, 그리고 언니 노이의 딸 밍, 님의 조카인 거죠. 이 언니 노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개고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태국에서는 개고기를 판매를 하는 게 뭘 불법으로 지정을 했나 봅니다.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조카인 밍은 인력중개소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딘가 어수선한데 성당 사제가 잠깐 왔다 가는 걸 보고 님이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언니 노이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이죠. 무당인 동생 입장에서 언니가 원래 신내림을 받았었는데 거부하고 성당을 다니는 게 뭔가 탐탁치 않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카인 밍이에요. 이 조카 밍이 님에게 언니의 부탁을 전달하러 쪽지를 주려고 님의 팔뚝을 이렇게 손대면서 얘기하는데 표정 보이시죠?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무당 랑종인 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이네요. 그리고 밍의 행동이 장례식 내내 이상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아무런 슬픔도 없고 오히려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 보이는 행동을 하다가 에라이 뭐 무슨 갑자기 장례식 손님들이 자기 뒷담을 깐다면서 카드나 치지 뭐 자기한테 시비 거냐고 온갖 욕설을 내뱉으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성격이 원래 이렇지는 않을 텐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손님들한테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술주정을 해요. 아까 그 주인공에게 손이 닿았을 때도 그렇고 분명 조카 밍에게 뭔가가 있습니다. 소란이 진정되고 주인공 님이 장례식장에서 잠을 청하는데 밤중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 너머 뭔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밍의 모습, 그리고 그 열린 문 쪽에는 눈먼 웬 노파가 서 있어요. 이게 그러고는 노파는 지팡이를 턱턱 짚더니 사라지고 동시에 밍도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드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경찰들이 오고 막 시끌벅적한 와중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어제 주인공이 봤던 그 노파가 갑자기 다음날 아침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분명 뭔가 있죠. 밍이 분명 이 마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이상한 일의 한가운데에 조카인 밍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제 밍이 쳐다보던 그 노파가 하루도 안 돼서 죽어버렸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밍도 역시 있습니다. 저 표정이 무슨 진짜 개수상하게 서 있죠. 이상함을 느낀 주인공이 쫓아가요. 벽 보고서 이상하게 혼자 꿈틀대는데 뭘까요? 그렇게 분명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언니네 집에 도착한 님은 조카 밍의 방을 헤집다가 옷장을 열고 무언가를 찾아버리는데 이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지푸라기를 잔뜩 묶어서 고리를 만들고 그 아래 주렁주렁 실을 감은 나뭇가지들의 조합. 네, 딱 봐도 부적이죠. 귀신을 막는 부적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영화는 조카인 밍에게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마침 자기 방을 찾아온 밍이 내 방에서 뭐 하는 거냐 나가라고 이러면서 화내고, 님은 그런 조카가 걱정되어서 혹시 요새 뭔가 느껴지거나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한 적 있냐라고 물어보자 밍은 그런 적 없다면서 엄마인 노이와 이모 님을 방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언니한테 말해요.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림굿을 해야 할 것 같다. 밍한테 이상 증세가 보인다. 라고 말하지만 노이가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우리 딸한테 그런 거 시킬 생각 하지도 말라고요. 언니 노이의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죠. 사실 언니도 분명 방금 이 상황에
딸내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기는 했지만요. 이거는 이따가 또 밝혀집니다. 취재팀도 촬영본을 돌려보던 와중에 아까의 밍이 이상 행동을 하는 걸 확인하고 님과의 인터뷰에서 물어봐요. 혹시 바얀신이 곧 밍에게 내리는 징조인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가문 대대로 여자들에게만 신내림이 내려왔으니까 일리가 있죠. 그 얘기를 들은 님도 당황하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네,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밝혀지는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 바얀신의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인공 님이 아니라 언니인 노이였어요. 근데 노이가 그거를 거부했고 그 바람에 동생 님이 대신 무당이 된 거죠. 그 죄책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작용으로 종교를 성당으로 바꾼 건지 몰라도 언니 노이는 절대로 자기 딸을 밍만큼은 랑종으로 만들지 않겠다, 무당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듯 보여요. 님한테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끄라며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자, 여기서 자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자면 무당인 님이 언니 노이의 딸 밍에게서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데 노이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막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밍은 뭔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취재팀은 신내림이 대를 이어서 전해져 오는 거를 포착할 좋은 기회잖아요. 바로 그냥 밍과 밍의 가족들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뭐 취재팀 입장에서 알 바 아니죠. 계속 가볼게요. 밍은 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 데스크 직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버스 타고 시내에 도착해서 일을 잘만 하고 있는데 낮잠도 잘 자는 거 보니까 일 잘하고 계시네요. 이모인 님 같은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아유 그런 거 솔직히 다 구라치는 것 같다. 자기는 무슨 도라에몽 무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무당이냐. 딱 봐도 주작이다. 안 믿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네요. 밍의 엄마 노이에 이어서 밍의 친구 리사에게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밍의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요즘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니 애가 뭐 성인 돼가지고 나이 다 먹고서는 무슨 애들 노는 그 방방 타는데 아시죠? 그 감자탕집 가면은 그 애들 놀라고 옆에다가 그 놀이터 만들어 놓잖아요. 미끄럼틀 만들고. 근데 무슨 자기가 거길 가가지고 하겠다고 하질 않나. 주위에 다 애기들 뿐인데 마치 애기처럼 자기도 미끄럼틀 타겠다고 기어코 저길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 뭔가 꼬마애 같습니다. 옆에 여자아이랑 살짝 부딪히는데도 갑자기 확 밀치면서 벽에다 패대기 쳐버리고 막 그냥 애기 마냥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카메라 보고 재미지게 놀고 있네요. 당연히 분위기는 정말 이상해지고 여자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취재팀은 이 악물고 이 밍이랑 리사가 클럽 가서 노는 것까지 찍어요. 얘네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고서 밍이 집으로 안 가고 인력사무소 소파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무슨 다음날 출근인 줄 알았네요. 새벽에 클럽을 조지길래 무슨 또 불금에 간 줄 알았네. 그렇게 뭐 아침 되자마자 뭐 민원인들 사무소에 들어오고 전날까지 클럽에서 빵댕이 흔들던 밍은 비몽사몽 일어나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단순히 그 클럽 가서 숙취 때문에 비몽사몽하고 있던 밍을 역시 MZ는 다른 애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듯이 사람들이 단체로 쳐다봐요. 카메라가 밍 쪽을 바라보자 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밍이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밍의 엄마 노이도 어렸을 때 그 바얀신이 내려오는 징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4달 동안 내내 생리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 걱정하던 그 일이 맞는 것 같네요. 바얀신이 이제 주인공 님을 이어서 조카인 밍에게 오려는 겁니다. 그 후로 밍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안색도 안 좋고 계속해서 기침을 해대고 집에 도착하자 엄마 노이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몸이 그냥 하혈을 한 피범벅이 되어 있고 얼굴엔 다크서클 그냥 팬더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노이의 오빠 밍의 큰아빠는 이거 바얀신이 밍에게 내려오면 어쩌냐고 빨리 그 동생 님한테 내린 굿이라도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한편 밍의 상황은 갈 때까지 안 좋아져서 무슨 버스에서 그냥 할머니 뺨알이 쳐버리고 노인 공격하는 등 난리 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광기는 이걸 몰래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취재팀이죠.
버스에서 뭐 난동을 부리든 길가에서 술 마시고 울고불고 하든 몰래 촬영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밍이 바얀신으로 추정되는 무언가에게 잠식되어 가던 와중 취재팀의 촬영본을 보며 상태를 확인한 우리의 주인공 이산마을의 무당 님은 어쩔 수 없이 조카네 집을 찾아옵니다. 언니가 자기 딸 밍한테 신내림이나 굿을 하려는 걸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큰오빠 마닛이 언니 노이한테 팔찌를 핑계로 혹시 뭐 위층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좀 찾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놓고선 둘이서 빠르게 상태를 확인해요. 밍의 방에 후다닥 들어갑니다. 주인공은 혹시 이상한 목소리가 널 부르지 않느냐 그런 적 없냐 이렇게 빠르게 물어봐요. 무언가가 너한테 말을 걸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대답을 하려던 와중 언니 노이가 내려와서 상황이 무산됩니다.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언니 노이는 동생 님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이어서 무당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밍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죠. 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바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표정도 바얀신이 사실 선한 소신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조카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점점 밍의 상태가 나빠지는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뭐 허리, 배, 극심한 통증에 일하다가도 사무실을 뛰쳐나가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결국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나머지 사장한테 해고 통보까지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 밍의 얘기를 듣는데 밍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꾸는 꿈에서 계속해서 어떤 커다란 칼날을 혀로 핥고 있는 덩치 큰 남자가 괴상한 부적과 조끼를 입고 자기를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아래에는 피가 가득 고인 바닥이 있고 그 바닥에는 웬 머리통 하나가 뚝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바얀신의 외관이 아니죠. 바얀신은 선한 수호신인데 아니 뭐 칼날을 혀로 핥고 있고 덩치 큰 남자다? 바닥에 피가 고여 있다. 아무리 봐도 선한 수호신의 비주얼이 아니죠. 이 세상 어떤 수호신이 칼날에 혀를 대고 모가지 따고 춤추고 있나요? 그리고 요 마을의 성탄절 준비 행사 중에 밍은 점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건지 잇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는 자해를 하고 처음에 무슨 저는 뭐 낀 거 빼려고 야무지게 쑤시다가 잘 안 빠지는 줄 알았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잇몸 긁으면서 막 피가 주르륵 나고 있어요. 잠식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사장과 함께 하는데요. 해고된 다음날 있었던 일이 진짜 기괴해요. 사장이 카메라맨을 불러서 말하는데 최근 사무실 물건이 자꾸 사라져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밍이 뭔 짓을 했냐. 밤마다 사무실로 웬 남자들을 데려와서 이 몰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CCTV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는데 단순히 막 뭐 얘가 뭐 문란하게 논다 이게 아니고 표정을 보면은 뭔가 씌인 사람처럼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보여요. 이제는 확실시 됐죠.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바얀이 밍에게 내려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됐건 다른 이상한 놈인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밍의 상태는 급속도로 빠르게 망가지고 있네요. 결국 어느 날 방문을 한참 두드려도 나오지 않던 밍을 엄마인 노이가 억지로 들고 열어가서 보자 손목에 상처를 입은 밍을 발견합니다. 난리가 나버리죠. 분명 자해를 한 것일 거예요. 노이와 마닛이 그나마 일찍 발견해서 병원 입원으로 끝났지만 점점 망가지는 딸을 보다 못한 엄마 노이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내림굿을 해달라고 동생 님에게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님이 당연히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밍은 내림굿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밍에게 내려온 건 바얀신이 아니라고. 님이 뭔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의식 중에 깨달은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발견한 건지 님은 곧자로 어딘가로 향해요. 과거에 그 형분의 집안에 남자들이 전부 대대로 안 좋은 끝을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맥. 이 맥도 주인공 님에게 있어서는 조카죠. 그 방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방에서 주인공이 발견한 사진은 뭔가 이상해요. 조카인 민과 그 친오빠인 맥, 그러니까 둘 다 노이의 아들과 딸인 거죠. 그 둘이 찍은 사진인데,
남매끼리 찍은 사진이라기엔 좀 이상한 분위기예요. 딱 봐도 연인처럼 찍힌 사진이죠. 맞습니다. 맥과 밍은 남매 사이에 선을 넘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맥은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걸 비관하면서 자살한 거죠. 그리고 님이 판단한 건 죽은 맥의 귀신이 밍을 데려가기 위해 이 모든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밍에게 씌인 귀신이 바얀신이 아니고 죽은 맥의 귀신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님은 맥이 목을 메고 자살한 숲의 요 나무 아래로 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무당이니까 이제 조카를 살리려고 뭐라도 시도를 해보는 거죠. 바얀신이 아닌 죽은 친오빠 맥의 귀신이 씌어서 원한으로 밍도 같이 저승에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밍의 엄마 노이가 주인공 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다른 랑종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랑종한테 내림굿을 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밍을 갑자기 이상한 데에 데리고 가더니 막 한참 굿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공이 막 난입을 합니다. 온갖 그냥 제사 요거 굿 의식 다 뒤집어 엎으면서 뭐하고 있는 거냐, 이 랑종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서 의식에 쓰이는 관을 밍이 넘겨받기 직전에 쳐내면서 강제로 중단시켜요. 엄마인 노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내림굿을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과거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었으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믿었나 봅니다. 근데 이미 잘못된 내림굿의 여파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 아수라장 사이에서 밍이 갑자기 일어나서 카메라맨한테 달려들어서 카메라를 뺏어버리고 그걸로 그냥 엄마 노이의 머리를 수차례 그냥 내려 쳐버리고 홀라당 그냥 야산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좆됐네요. 화들짝 놀라서 삼촌, 외삼촌이 나가서 확인해도 어찌나 빠른지 나가자마자 사라져 있어요. 그렇게 경찰들까지 나서지만 한참을 밍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님은 경찰들은 밍을 찾고 있고 자기는 밍이 나타나기 전까지 의식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밍의 방에서 귀신이 들러붙을 만한 물건들을 전부 가져오고는 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를 올려요. 매에게 귀신한테 제발 밍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야외에서 의식과 제사를 진행하는데 비가 퍼부어도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님은 기도로 맥에게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엄마 노이와 외삼촌 마닛, 친구 리사까지 사라져버린 밍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 진전이 없는 상태로 거의 한 달의 시간이 흘러요. 그렇게 한 달째 되어갔을 때 님이 뭔가를 알아차립니다. 뭐냐면은 평소에 맥에게 말을 걸려고 의식을 시작할 때 날계란 하나를 톡 까서 그릇에다 담고 기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날은 갑자기 날계란을 깨자마자 노른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새까만 그냥 꾸정물이 주르륵 흘러나와요. 님이 이걸 보고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죠. 계속해서 맥에게 한 달 동안 소통을 시도해도 안 되던 이유가 뭔지. 네, 맥이 아닙니다. 님이 다급하게 차를 타고 도시에서 좀 떨어진 숲에 도착합니다. 온갖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화재로 폐허가 된 어떤 공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들어가 보니 이름은 야산티아 방직공장이라고 하네요. 시꺼멓게 외관은 전부 타버려 있고 주위에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없습니다. 완전히 나무가 휘감고 있고 곳곳에는 새나 짐승 같은 게 죽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주인공인 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켠엔 누군가 어떤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간 행방불명이 되었던 밍이 공장 맨 위층에서 초췌한 상태로 기절해 있어요. 이 공장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일단은 빠르게 밍을 병원에 데리고 오고 회복을 시키는 한편 이 공장이 대체 뭔 곳이었는지가 밝혀지는데요. 이 아산티아 공장은 밍의 아버지 가문이 운영하던 방직 공장이에요.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밍의 할아버지가 방화를 저질렀고 그 불에 공장 노동자들이 전부 타 죽었다는 거죠. 그것도 가혹한 착취를 당하던 노동자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죽어가던 노동자가 아마 요 야산티아 가문에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 원한이 내리고 내려가서 후손에게까지 미쳐서 그 가문 남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다 바얀신을 거부한 죄를 지은 요 엄마 노이,
이 노이가 그 저주받은 가문의 남자랑 만나서 낳은 딸이 바로 밍인 거죠. 죄업을 지은 자들끼리 만나서 낳게 된 후손 밍은 악귀들한테 있어서 최적의 타겟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밝혀집니다. 님이 굿을 통해 확인한 거에 의하면 요 헷가닥 해버린 조카 밍에게 빙이 된 놈들이 매개 귀신이 아니고 공장에서부터 시작된 깊은 한을 품은 온갖 다양한 귀신들이 한데 뭉쳐서 만들어진 거대하고 흉악한 악귀라는 거예요. 맥 귀신 한 마리 잡으러 갔더니 온갖 원한이 뭉친 종합 세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안 님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얀 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도착하는데, 오프닝에 나왔던 이 마을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인 바얀신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동굴 비슷한 곳에서 바얀신의 석상을 만들고 기도를 올렸는데, 찾아간 님의 눈앞에 바얀신의 석상에 목이 잘려서 바닥에 돌아다니는 걸 발견합니다. 님이 이걸 보고 절망하면서 오열을 해요. 자기가 섬기는 요 선한 수호신 바얀신의 석상에 해코지를 해서 건드릴 정도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야, 밍 요 눈 뒤집힌 거 보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돌아온 밍은 님을 만나자마자 눈을 그냥 까뒤집으면서 악귀 같은 표정을 짓고 난폭하게 굴다가 노이와 마닛한테 제지당해요. 님이 빙의된 악귀한테 묻습니다. 넌 누구냐고. 그러자 밍의 입을 빌려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곧 바얀신이다 이러면서요. 조롱을 하는 거죠. 님은 바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발악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 이러면서 갑자기 밍이 옷을 찢어 발기면서 외삼촌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몸을 막 만지게 하고 막 덮치려고 하는 등 본색을 드러냅니다. 님과 노이 그리고 외삼촌 마니까지 다급하게 밍을 붙들고 왼손 검지손가락을 요 컵에 담긴 물에다가 넣고 막 그 님이 주문을 외우는데 요 손가락에서 검은색 꾸정물이 빠져나와요. 확실히 악귀가 몸에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하죠. 그래도 이 응급 주문으로 일단은 잠시 동안 악귀의 힘을 억누르는 데는 성공하고 한숨 돌리고 있던 찰나에 밍을 장악한 악귀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전에 언니 노이가 바얀신의 신내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님이 무당이 되었다 하고 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노이가 자기 신내림을 피하려고 자기의 속옷을 동생인 님한테 대신 입히고 어떤 싸구려 부적까지 구해가지고 님의 신발에 넣어서 신내림 대상을 님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이가 바얀신을 속이고 동생 님한테 신내림을 떠넘긴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는 걸 또 몰랐네요. 방에서 나온 노이는 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님은 일단 상황이 심각하니까 내 조카는 내가 꼭 살릴 거다 이러면서 괜찮다고 대답해요. 이 님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보살이에요. 언니가 떠넘겨가지고 자기가 평생 랑종으로 살게 됐는데도 언니를 원망하지 않는 이 님의 표정이, 제발 주인공이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퇴마사 이름이 산티라고 하네요. 산티를 불러옵니다. 이 산티는 꽤나 지역구에서 유명한 랑종으로 보여요. 물론 요 돈벌이를 위해서 쇼하면서 퇴마도 하는 거 보면은 완전 긍정적이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실력만큼은 정평이 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산티가 밍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리죠. 잘못된 신내림이 시작됐다는 게. 그리고는 말해요. 이 밍의 상태가 지금 어떤 수준이냐, 아무나 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냥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 수준이다. 열쇠도 없는데 차문도 열려있고 시동도 켜져 있는데 들어가서 타기만 하면 되는 상태. 악귀들 입장에서 밍을 타고 엑셀 밟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하나의 악귀가 아니라 온갖 귀신들이 다 들러붙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은 원한들을 넘어서 무슨 죽어버린 짐승, 개, 진해, 지렁이 전부 다 들러붙어서 하나의 악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밝혀졌듯이 밍의 아빠, 그러니까 친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서부터 이어진 공장에서의 사건 기억나시죠? 보험금 타려고 공장에 불질렀을 때 수많은 노동자들의 원혼 중 분명 누군가가 죽기 직전 저주를 내렸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를 이어받은 가문의 딸 밍한테 악귀들이 들러붙은 것이고,
중간에 잘못된 신내림 굿을 한 번 했다가 그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산티와 님은 구마 의식 장소를 어디로 결정하냐? 밍이 한 달 동안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그 방직 공장으로 정합니다. 그곳이 애초에 밍의 몸속에 들어간 원혼들이 죽었던 곳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로 퇴마 의식의 날짜를 잡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제작진이 밍의 집에 CCTV를 설치했는데 밤중에 찍힌 영상이 진짜 가관이에요. 퇴마 6일 전에는 가족들 다 잡는 한밤중에 밍이 무슨 그 뭐 완전 짐승 같은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물건 집어 던지고 기괴한 자세로 몸을 비틀고 냉장고에서는 뭔 생고기를 꺼내서 막 개걸스럽게 처먹질 않나. 식탁 위에서 오줌을 싸재끼질 않나. 심지어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엄마 노이 위에 올라타서 천천히 냄새를 맡고 막 이러고 있어요. 개 소름 돋죠. 심지어 이 영화가 화질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구려 터진 요 실제 집 CCTV 화면으로 보니까 더 무서워요. 퇴마 2일 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요 외삼촌 마닛이 이걸 보고 밍의 방문에 잠근 장치를 박아버립니다. 아예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퇴마 날까지. 근데도 뭐 이놈이 또 어떻게 또 빠져나왔는지 기어코 그 방을 빠져나와서 이 집에서 키우던 럭키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있거든요. 그 강아지를 그냥 거꾸로 잡아다가 끓는 냄비에 집어넣어서 삶아버려요. 진짜 영화 중에 가장 불편했던 장면인데 뭐 화면을 안 보여드릴게요. 대사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놈이 티베깅을 하는지 그 잔해가 든 냄비를 그냥 그 보신탕 끓여가지고 거실 한가운데다가 두어서 외삼촌이 발견하게 만든 거예요. 가족들이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죠. 더 이상 악화되는 밍의 모습에 가족들도 빨리 퇴마 의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밍한테는 방직 공장에서 불타 죽은 노동자들의 원혼을 비롯해서 각종 잡귀들이 뭉쳐진 엄청난 하나의 이 악령이 빙의돼 있고 이걸 잡으러 요 테마사 어벤져스 산티랑 랑종 님이 준비 중인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은 구마의식의 하루 전날인 거예요. 그런데 구마의식 하루 전날 취재팀이 님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겨요. 노이가 당장 내일이 구마의식인데 연락을 안 받으니 님의 집 문을 따고 막 들어가요. 님, 너 어딨냐? 왜 연락 안 받냐?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집을 자세히 살펴보자? 와, 정말 슬픈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사 음식들이 님의 집에 막 바닥에 엎어져서 흩어져 있고 온갖 구더기가 바닥을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을 들어가자 우리의 주인공 님이 침실에 있는 침대 위에서 고꾸라져서 죽어 있습니다. 전 믿었는데 진짜 잘해줄 거라고 이 사람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태국에서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태국에서 라이따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잠든 사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자연사라고 봐야 될까요? 호상이죠, 호상. 호상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퇴마 의식 하루 전날 밤에 요 핵심 인물 그리고 심지어 주인공이었던 요 랑종 님이 죽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뭐 의식을 취소할 순 없잖아요. 이미 밍은 상태가 막 갈 대로 막 가 있는데 예정대로 구마 의식을 다음날 강행하기로 합니다. 원래는 산티와 님 둘이 의식을 준비해서 할 계획이었지만 혼자서라도 해야죠. 운명의 구마 의식 당일 방직 공장 앞에 의식을 위한 준비가 다 차려집니다. 산티가 설명하기를 5층에서 의식을 시작할 것이고 그 위치에 있는 밍에게 빙의된 악기들 전부 다 한 대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밍의 몸을 미끼로 불러 모은 악기들은 내가 항아리에 담아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봉인할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여인이 기괴한 문양이 그려진 천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마닛, 산티와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밍한테 이걸 덮어 씌운 거죠. 미끼 역할을 하려고. 건물 아래에는 그 산티의 제자들이 한참 있거든요. 이 의식에 막 북도 치고 꽹과리도 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악단들도 대기하고 산티의 제자들이 하얀 실로 서로를 잇고 있어요. 이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무당의 굿과는 좀 다른 게 태국 문화권에서 나오는 굿이다 보니 우리나라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심지어는 여기서
뭐 긍정적인 시를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갖 잡귀들 악령을 부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괴하게 부정적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물소를 직접 거기서 잡아 가지고 피를 잔뜩 양동이 바켓스에 담아서 제단에 뿌려 버리고 이제는 잘린 소의 머리를 들고 주문을 외우면서 악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실을 서로의 몸에 묻고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악귀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의식이 진행되면서 점점 클라이맥스로 가던 와중 천을 쓰고 있는 요 밍의 눈, 그리고 코, 입, 몸 곳곳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악귀들이 이쪽으로 끌려오는 거죠. 울컥대면서 막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요 밍에게 산티가 다가와서 이 뭉툭한 그 정 같은 걸로 밍의 뒤통수를 막 내리치자 항아리에 검은 액체를 그냥 온갖 토해내면서 악귀들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미끼를 빌미로 악귀들을 어떻게 잡아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밍인 줄 알았던 천을 쓴 사람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밍이 아니고 밍의 엄마인 노이예요. 의식의 미끼이자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밍의 엄마인 노이였다는 거죠. 그 순간 밍의 집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밍의 집에는 산티의 제자인 남자 단원 한 명, 그리고 외삼촌 마니잇의 와이프 팡, 그리고 깐난애기 퐁, 그리고 카메라맨, 이렇게 한 4명 정도가 함께 방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끼 역할이 밍이 아니라는 걸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 악령들을 속이기 위해서 발설을 안 했던 거네요, 산티가. 밍의 몸에 들어가 있던 악귀들을 이 방직 공장 쪽으로 불러들여서 엄마인 노이를 미끼로 그 안에 집어넣고 집어넣자마자 요 신성한 망치인지 뭐 정인지 이걸로 내려쳐서 항아리에다가 다 토해내게 했던 겁니다. 그래도 산티의 어떻게 구마 의식이 소임수를 잘 활용했는지 슬슬 퇴마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자 밍 방에서 지금까지 악귀의 목소리가 아니라 초췌한 진짜 밍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막 정신을 차렸는지 여기 어디냐, 왜 문 안 열리냐, 뭐하고 있냐, 밖에 이모 계시냐, 나 좀 풀어달라, 좀 꺼내달라 이러면서 흐느껴요. 순간 팡과 카메라맨이 당황하면서 요 제자한테 물어봐요. 이거 혹시 의식 끝난 거냐, 목소리도 제대로 돌아왔는데 열어줘야 되냐고. 근데 이 제자가 완전 초짜이기도 한데 스승님 그 산티한테 연락이 오면 문을 열어라 라는 얘기만 들었다, 아직 뭐 카톡도 안 왔다, 문자도 안 왔다 이러면서 아직은 열면 안 될 것 같다 이러고 막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 방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말이 안 되죠. 그 애기를 밍의 방에다가 두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바람 캐릭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내미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밍의 방에서 들리고 있는 입장으로 이모인 팡은 당황해하면서 패닉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요 퐁의 요람을 슬쩍 들여다보니까 퐁도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걸 보고서 와, 이거 아들 퐁이 밍 방 안에 있다 이러면서 그냥 패닉이 돼 가지고 방문을 열려고 달려들어요. 열면 딱 봐도 좆대죠. 제자가 막아서면서 카메라맨 보고 침대 확인하라고 계속 소리치지만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후다닥 가 가지고 요람을 열어보니까 카메라맨이 본 요람에는 퐁이 잘만 자고 있어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팡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탁자 위에 화분으로 제자 머리를 내려쳐버리고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밍의 방문을 가둬놨던 부적들도 다 찢겨나가면서. 그럼 그렇죠. 개 조졌습니다. 방에 들어간 카메라맨과 외숙모가 확인한 건 기괴하게 아기 울음소리를 따라하고 있는 밍의 모습이 보입니다. 악령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아직. 이때부턴 아예 박살이 나버립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애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다가 자기 문을 열어준 모습을 확인한 밍이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외숙모 팡의 목을 그냥 유리 파편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난리가 나버리죠. 같이 있던 초짜 제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치려고 현관문으로 달려가는데 문은 잠겨있고 결국 밍한테 잡혀버리죠. 이거를 사실 찍고 있는 카메라맨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화장실에 숨어서 문을 잠갔는데, 카메라맨이 살짝 문을 열고 확인했을 때는 밍이 요람에서 막 꿈틀대고 이쪽을 바라보는데, 요람 위에서 막 기괴하게 움직이다가 피가 잔뜩 묻은 입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갓난애기 퐁의 울음소리도 사라진 거 보니 잡아먹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을 목격해버린 카메라맨 역시 밍에게 잡혀버립니다. 같은 시각 다시 방직 공장으로 화면이 이동하는데 잘 하던 의식이 멈추는 걸 보고 산티는 홀린 듯이 항아리를 들고 어딘가로 갑니다. 이 시각에 이미 밍의 방에서 문을 열어버리주는 실수를 범했으니까 의식이고 뭐고 그냥 터진 거죠. 공장에 불이 탁 꺼지더니 카메라맨이 라이트를 켰을 땐 산티마저도, 그 강력한 주술사인 산티마저도 빙이 돼가지고 온갖 뭐 기괴한 웃음소리를 따라내다가 그대로 항아리를 들고 공장 바닥으로 번지점프 해버립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미끼 역할을 했던 엄마 노이 있잖아요. 피해 젖은 노이가 정신을 차려서 갑자기 웃기 시작해요. 나한테 바얀신이 들어왔다고. 바얀신이 느껴진다며 막 좋아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통솔하는데 이거 다시 악령들을 가둬야 한다면서 부서진 항아리 조각들 전부 다 찾아서 빨리 갖고 오라고 합니다. 노이가 너무 확신을 차서 사람들한테 명령하니까 이 산티의 제자들도 얼떨떨해 하다가 일단 말을 들어요. 한참 공장의 밖에선 실을 이어가지고 주변 통제를 하고 있던 산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전부 다 사라지고 시야에 보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포착하자 네, 아주 그냥 짐승이 빙의가 된 건지 사족 보행으로 그냥 카메라맨을 뒤쫓아 달려들어요. 이미 공장 밖은 온갖 악령들의 빙의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취재팀이 하나둘씩 희생양이 돼요. 첫 번째 카메라맨은 목이 물어뜯겨서 죽어버리고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데 마지막 카메라맨이 자기마저도 이렇게 물리고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쫓아 요 빙의된 산티의 제자들이 갑자기 막 개같이 그냥 쫄아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뒤편을 돌아보니까 네, 집에서 모든 사람을 다 처리하고 순식간에 방직 공장까지 온 밍이 도착해 있어요. 야, 그 밍 안에 들어간 악령이 얼마나 세길래 온갖 그 잡다한 악귀들이 빙의된 사람들은 이 기도 못 피는 걸까? 그 밍이 카메라맨의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내가 대신 촬영해줄까? 이러면서 비추는데 이미 촬영팀은 배를 물어뜯겨가지고 아주 그냥 뱃속에 순대가 다 드러난 상태예요. 카메라맨의 절규와 함께 장면이 전환됩니다. 공장 안에서는 노이가 님과 산티 대신 자기가 구마의식을 계속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었죠. 항아리 조각과 향들을 모아달라고 하고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 향을 피워서 노이에게 줍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뭐 제사할 때 향 같은 거를 이제 단지에다가 꽂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향초가 타고 있는 방향을 위로 두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서 그냥 향로에 박아서 꺼버려요. 딱 봐도 부정한 짓거리죠. 그 순간 향을 받지 않은 카메라맨,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그 자기의 오빠인 마니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순식간에 악령에 빙의됩니다. 벽을 향해서 그냥 수차례 머리를 박아대고 자살하고 있고 뱀이나 아마도 진해의 시인 듯 기괴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건물 안을 가득 채우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렇게 단 한 명의 카메라맨만이 구석으로 대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 위풍당당하게 최강의 악령이 빙의된 밍이 주변에 퇴마사들을 이끌고 공장 현장에 나타납니다. 완전히 피바다예요. 그리고 무슨 개목줄 차고 데려오는 조련사 마냥 뒤에 강아지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이 상황에서 엄마인 노이도 빙의가 된 거고 밍도 빙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악귀놈들끼리 뭐 공명을 하나 싶었는데 엄마 노이의 대사가 이상해요. 이 사악한 악귀야, 내 딸에게서 물러가라. 넌 전능하신 바얀신의 이름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러면서 밍의 머리에 손을 얹고 퇴마 문구를 진짜로 읽기 시작해요. 근데 바얀신이 들어온 게 맞나요? 선한 수호신인 바얀신이 원래 강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따구로 그냥 곱창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로 이게 효력이 있었는지 잠시 밍이 엄마를 부르는 듯이 그 악령이 빠져나간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엄마 노이도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문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감격의 모녀 상봉을 하나 싶었는데 네, 그럼 그렇지 구라였네요. 바로 그냥 밍이 목을 졸라버리고 엄마인 노이마저 살해해버립니다. 아, 이 악귀가 빠져나간 척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건 보통 놈이 아니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겨우 숨이 붙어서 애원하고 있는 엄마 노이에게
밍에게 빙이 된 악귀는 휘발유를 갖고 와서 온몸에 쏟아부어 버리고 성냥을 그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목격하고 있는 카메라맨마저도 찾아내 버리죠. 그렇게 마지막 취재팀까지 희생양이 되면서 피로 쓰여진 야산티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저주 인형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밍과 다른 악령에 씌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불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아마 그 사람들도 함께 불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영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짤막한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는데 제작진이 촬영본에서 제외시켰던 이 주인공 님의 살아생전 인터뷰 영상이 나옵니다. 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촬영본은 구마이식 당장 하루 전날에 찍은 건데 님이 죽기 직전인 바로 그날인 거죠. 님의 모습을 보아하니 뭔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님은 무언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는 자신에게 깃든 요 신내림 받은 이 존재가 바얀신이라고 살면서 한 번도 확신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일 있을 이 구마 의식이 성공할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을지 나도 모르겠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알 수 없어 하는 님의 흐느낌을 뒤로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역시 이번 영화도 꽤나 뒤죽박죽 알 수 없는 상황이 나오죠. 과연 이 지역의 악령과 특히 이 바얀신, 이놈아가 대체 뭐 하는 놈인지 진짜 있긴 한 건지 말이에요. 궁금하단 말이죠.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밍의 꿈에 나온 존재가 있죠. 밍이 초반부에 슬슬 어떠한 존재가 자기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 꾸는 꿈에 대해서 제작진한테 얘기하면서 온몸에 부적이 붙은 빨간색 전통 옷을 입은 커다란 남자가 큰 칼을 들고는 혀를 길게 빼서 칼을 핥으면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주위가 온통 피바다면서 바닥에는 잘린 머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잘려버린 머리가 나한테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상한 건 작품 내에서 바얀신의 석상은 붉은색 천을 어깨에 휘감은 형상으로 묘사가 되었기에 요 붉은 전통 옷을 입고 칼을 든 남자가 바얀신이고 잘린 머리가 악귀였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꿈속에 나왔던 칼을 든 남자가 뭐 이렇게 되면은 바얀신의 인상착의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상하죠. 수호신이라는 놈이 뭐 머리를 베어버리고 피웅덩이를 만든다? 근데 만약 그 밍의 꿈에 나온 칼을 든 남자가 바얀신이 아니고 악귀였을 경우 요 후반부의 전개, 그 바얀신의 석상에 목이 잘렸던 거에 복선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 악귀라는 놈이 처음부터 바얀신의 대가리를 쳐서 제압할 정도로 겁나게 강력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됐건 두 가지 방향으로도 모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 마지막에 엄마 노이가 악귀에 사로잡힌 밍을 퇴마하려고 주문을 외울 땐 노이에게는 이상한 잡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바얀신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론 바얀신은 마을을 수호해주는 선한 수호신인데 왜 주변 사람들을 전부 그냥 지렁이, 벌레, 짐승으로 빙의시키는 등 딱 봐도 선해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걸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노이에게 들어온 무언가, 요 최후반부에 노이에게 들어온 어떤 존재는 바얀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평생 바얀신한테서 도망다니고 성당을 다녔던 노이가 그걸 영적인 존재를 얼마나 느껴봤겠어요. 지금까지 동생을 앙종시키려고 구라나 치던 양반이 말이죠. 어떻게든 바얀신을 회피하며 살고 있던 요 노이에게 들이닥쳐버린 존재가 뭐 악신이든 잡귀든 뭐든 간에 이 양반이 마지막에 산티를 통해서 악령들을 불러 모은 미끼 역할도 했잖아요. 그때 그걸 느끼고 이게 바얀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얀신인 척 노이의 몸속에 들어온 이 악귀는 당연히 본분을 잊지 않고 이 몸에 강림을 하자마자 주위 사람들을 아주 곱창을 내보내면서 평소에 열심히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고 만난 밍에게도 맞디를 거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번은 무엇이냐? 저는 솔직히 이게 더 납득이 되는데 노이에게 마지막에 들어온 무언가가 진짜로 바얀신이 맞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은 이거죠. 왜 마을의 선한 수호신이라고 알려진 바얀신이
왜 피웅덩이 만들고 주변 사람들 빙의시키고 악독한 짓거리를 할까요? 제 생각엔 단순합니다. 바얀신은 선한 수호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초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지켜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얀신, 이노마를 향해서 뭐 석상을 만들고 꾸준히 기도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호신의 선한 행동, 뭐 본 적이라도 있나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사실 실제 얘기와 많이 맞닿아 있죠. 과거에도 우리 뭐 이런 토속신앙 아니면 물건에 깃든 신령 등의 얘기를 하면서 뭐 무슨 장승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뭐 이 산의 할매신이 여기가 나와바리여서 노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전설들. 이런 거는 뭐 지구 어딜 가나 다 존재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민간 신앙들이 힘을 발휘하는 유일한 상황은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신앙을 믿을 때입니다. 이런 수호신들이 진짜로 뭐 영험한 힘을 발휘하고 말건 알 바 아니고 마을의 공동체가 다 같이 그래 우리 마을은 도로 입구에 장승들이 떡하니 지켜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도 돼. 쓸데없는 걱정들 말고 밭농사 하는 거에 그냥 집중들이나 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은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솔직히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장승들이 진짜로 마을을 지켜준다. 현대 사회에서 뭐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설화, 신화, 신앙들은 전통적으로 결국 믿음을 빌미로 공동체를 안심시키고 단결시켜서 무언가를 목표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마을도 똑같을 거란 겁니다. 과연 이 마을 사람들이 바얀신의 영험한 힘을 그간 느껴와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생각이 가장 타당하다고 느껴지냐면 영화의 마지막 살아생전의 님이 퇴마의식 하루 전날에 불안해하며 했던 인터뷰 내용 때문인 거예요. 사실 님은 살면서 자신에게 깃든 존재가 바얀신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확신한 적이 없으면서 이번 구마의식이 성공할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 나도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려요. 이 마을에서 바얀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인 랑종, 바얀신의 신내림을 받았다고 알려진 님마저도 이 존재가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던 바얀신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님에게 깃든 것은 바얀신이 맞긴 해요. 그리고 그렇기에 님이 초중반부 랑종으로서 보여주는 영적인 능력들도 설명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바얀신이라는 요 존재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마을을 수호하는 목적에 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정확히는 이 마을 인간들이 뭐 어떻게 되건 알바노라는 입장이겠죠. 바얀신 입장에선 한 번도 자기가 뭐 이 마을 수호하러 왔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 쓰레기 같은 뭐 산티 같은 사기꾼 놈들이 구라쳐서 악귀들이나 불러 모으고 있고 그거로 항아리 단지 가둘라 하고 심지어 산티는 평소에 구라퇴마 한다고 님한테 한 소리 듣기도 했었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변명을 하긴 했지만요. 마지막 엔딩에 노이에게 직접 내려온 바얀신은 처음으로 이 영화에서 자기의 힘을 보여주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이때의 모습처럼 주위의 인간들에게 힘을 막 발휘하면서 그냥 뭐 수호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앞에 나타난 악령이 씌인 밍을 몰아내려 할 뿐입니다. 바얀신 입장에선 주위 인간들 뭐 어떻게 되건 뭐 지렁이 되건 벌레 되건 짐승 되건 알 바 아니고요. 내 구역, 내 나와바리 침범한 악령 쫓아내려고 영역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도 물론 영화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의 설명만으로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앞서 요 님의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요 바얀신의 랑종들도 전부 바얀신의 본 모습에 의구심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느낀 적이 없을 테니까. 바얀신이겠거니 하면서 살았던 거냐. 이거는 또 사실 완벽하게 설명이 되진 않죠. 가문 대대로 몇 대째 이어져 오고 있을 텐데. 뭐가 됐건 영화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신앙과 그 신이 나타내고 있는 불분명한 선악의 개념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던져진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다라고요. 오늘은 좀 순수 재미로 옛날에 주 리뷰할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비슷한 장르로 가져와 봤는데 뭔가 무당, 굿, 토속신앙 이런 건 태국의 시골인 요 랑종이 좀 더 분위기가 불쾌하고 좋습니다. 저는 주 그거는 너무 주인공의 의도가 괘씸해서 짜증이 나요. 네, 아무튼 다음에도 진짜 재밌는 영화로 데리고 올 테니까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영계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